연희 어디 갔다 왔어? 종소리 들으러 갔어? 집에서 있었어? 밖에서 들었어? 친구들이랑?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요일 수업이 공교롭게도 되게 웃기는 게 지난주는 크리스마스, 오늘은 새해. 수업이 아주 그냥 그렇네요. 자, 가봅시다. 28쪽에 조동사인데 요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에는 그 밑에 11포인트가 있고 12포인트가 있죠? 그 12는 중학교 때도 충분히 많이 다루어지는 부분이고 11은 중학교 때 다루어지긴 하지만 아주 가볍고요. 고등학교 때는 얘가 주로 더 많이 나옵니다. 별표 하나 쳐보세요. 11 대동사 do, does, did 거기에 형광펜 쫙 하고 별표 하나 딱 치고요. 그럼 설명 잠깐 해볼게요.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쌤이 지금 문법은 쉽다고 생각하지만 그 바닥에 있는 원리 이런 게 있거든. 봐봐요. 모든 학문들은 어떤 이렇게 그 수면이 있어요. 그 기저에 어떤 규칙이나 원리가 있어요. 이건 아주 쉬워요.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거를 언제 배우느냐? 영어를 처음 배울 때 배우는데 그때는 의식이 없을 때야. 무슨 소리냐? 자기를 객관화해서 내가 이건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우리의 그 자기의식이 자의식이 생겨나기 전에 공부는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습득이야. 무비판적 습득이야.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무비판적 습득을 하고 나서 중학교 과정을 지나오고 또 선행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원리로 푸는 게 아니라 요거 풀었던 그 경험과 감으로 계속 풀게 돼서 고2, 3회 저 위에 올라가잖아. 그러면 새로운 응용 문제 딱 나타날 때 이걸로 풀 수 있지 않아. 얘로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겨울에 얘를 풀기 전에 얘를 아주 쉽게 설명을 우리 지금 자의식이 생겨났을 때 하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영어가 약하더라도 이거 설명하니까 어렵진 않고 영어를 잘하더라도 이 원리를 풀기 위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 책 보면 요것부터 해가지고 고1, 고2, 고3 문장까지 쫙 연결되어 있어. 아까 우리 풀었던 50번, 51, 52, 3은 고3 지문 가지고 가져온 거니까 원리를 아니까 쉽게 풀잖아. 해석은 문장이 어려워서 해석은 안 되더라도 원리를 알면 풀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설명을 해보면 대동사도 왜 출제자, 고등학교 출제자 출제하느냐 요 원리와 똑같습니다. 봐봐.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명사를 대신해서 그 다음 문장에서 저 명사를 그대로 받아올 때는 똑같이 명사를 안 쓰고 우리 뭘 쓰죠? 조자식을 대신하는 대명사를 쓴다고.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시험에 얘도 나오거든요. 시험에 얘도 밑줄 쳐서 맞냐 틀렸냐가 나오거든. 그럼 왜 출제하느냐? 출제 원리는 뭐냐면 봐봐. 명사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대명사의 그 모양이 있거든. 첫 번째. 명사에는 단복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첫 타겟입니다. 대명사에 밑줄을 쳐놓으면 저거 맞냐 틀렸냐라고 나오면 우리 뭘 하느냐? 얘가 가리킨 단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문제가 하나. 오케이? 두 번째. 대명사에는 뭐가 있죠? 격이 있습니다. 격. 이건 뭐 안 내죠. 세 번째. 성이 있죠. 남성, 여성. 그래서 시험에는 이거 안 나와요. 이걸 왜 내겠어? 주어 자리 주격, 목적어 자리 목적 안 나오죠. 이렇게. 요게 제일 타겟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아니라 대명사가 단수 복수가 있고 격과 성이 있다는 것은 인칭 대명사만 그래.
얘들아, 무언가를 가리킨 지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 말고 또 다른 대명사 하나 이쪽이 뭐죠? 대명사의 종류 중에 부정 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알아? 이름 쓰면 아는데 이거는 부정어의 부정이 아니라 정해놓지 않은 대명사란 뜻이야. 그래서 왜 막연하게 우리가 사용할 때 이런 거 있죠. 원. 한 개, 두 개의 원 말고 어떤 사람들은 이라고 할 때 원, 후, 어쩌고 저쩌고 들어본 적 있죠. 얘의 복수는 뭘까? 투 뭘까요? 원즈. 또 있고 도우즈도 있어요. 이런 게 부정대명사입니다. 왜 부정대명사냐? 누군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래서 뒤에 뭐가 붙느냐? who 덩어리 이하가 붙어서 which 이하가 붙어서 얘를 규정하는 거거든. 얘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뭐가 나오느냐? 영상에 보시고 보이려나? 여기다 적어볼게. 요거야. 요것도 중3에 했을 거야. 이렇게. 선생님 이건 this, that 할 때 그 that 아닌가요? 그치. 그러면 인칭 대명사 아닌가요? 그치. 인칭 대명사도 있지만 요 문장 본 적 있죠? 호주의 날씨는, 날씨가 A야. 호주의 이렇게 합시다. 날씨를 N이라고 할게. 날씨 어디에? 호주에, in Australia. 호주의 날씨는 한국의 날씨. 호주의 날씨는 한국의 날씨와 정반대다 라고 하면 봐봐. 호주의 날씨, 한국의 날씨이죠. 그래서 다른 것에 의해 수식을 받는데 같은 명사야. 요때 요 자리에 뭘 쓰죠? 중3 때 나왔던 거죠. that을 씁니다. 단수면 that, 복수면 those. 그렇지. 요게 또 부정 대명사입니다. 얘도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출제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명사에서 대명사로 넘어올 때 그 대명사의 종류가 쫙 있잖아. 그때 단복수의 형태와 격과 성이 대명사에 나타나는데 이거는 초딩 수준이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도 다 알 수 있는 거고 요 녀석은 앞에 있는 단어를 찾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때도 나오고 그 다음 대명사의 종류 중에 얘들 말고 또 한 무리가 있는데 부정대명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런 구조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을 길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쉽게 써놓으면 다 알 수 있는데 길게 만들어 놓으면 요 자식이 요 녀석과 다른 수식을 받아 같은 명사인가를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긴 문장에서 헷갈리지. 그 이런 시험이 내는 겁니다. 요것처럼 자 지금 동사하는 거니까 대동사하는 거니까 한번 지워볼게요. 동사로 접근 한번 해볼게요. 요 원리들 한번 해볼게요. 요 자리에 그대로 봐봐. 그대로 요 원리와 같습니다. 앞에 썼던 동사를 영어는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동사를 대신하는 동사를 쓸 거야. 그럼 쌤이 썼던 것처럼 동사의 종류에 따라 대동사도 달라집니다. 저희 봐. 요 대명사는 뒤에 가서 한번 할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했으니까. 자, 동사에는 종류. 첫 번째 뭐 있죠? 비동사가 있죠. 뭐. 두 번째 뭐가 있죠? 조동사가 있지 뭐. 세 번째 뭐가 있죠? 나머지 모두. 일반 동사가 있지. 자, 그 동사가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앞에서 저렇게 쓰였던 걸 뒤에서 대동사로 받으려고 그러면 보세요.
비동사 뒤에 딸려 있는 게 있어. 또 조동사 뒤에 딸려 있는 게 있겠죠. 또 일반 동사 뒤에 딸려 있는 게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딸려 있는 걸 똑같이 쓸 때는 자, 대동사 쓸 거야. 그러면 앞에가 저렇게 비동사면 비동사 그대로입니다. 조동사면 역시 조동사 그대로입니다. 상관없어요. 그대로. 이거 쉽죠. 얘로 문제 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요거. 앞에 만약에 일반 동사가 쓰였다 그러면 여기서 뭐로 쓸까요? 대동사? 그렇지. 일반 동사지. 현재고 주어가 복수야? 그럼 do를 쓰고요. 과거야? did를 쓰고요. 단수인데 현재인데 단수야? does를 씁니다. 시험에는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기 때문에 얘를 많이 내겠죠. 이렇게. 그럼 봐. 앞에 찾았어. 비동사야. 그럼 맞춰서 비동사 쓰면 돼요. 단 비동사에도 종류가 많잖아. 단수면 뭐? is. 복수면 뭐? are. 현재면 뭐? 과거면 뭐? was. 과거의 복수는 뭐? were이기 때문에 요 녀석도 요 네 개의 경우를 따라서 쓰는데 그럼 뭘 찾아야 되느냐? 주어를 찾아야 돼. 뒤에서. 봐봐. 특정한 주어에 동사를 이렇게 썼어. 뒤에 가서 and나 as 같은 거 써가지고 다른 주어인데 이 녀석과 같은 동사의 녀석을 쓰려고 해서 대동사를 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앞에는 비동사여서 얘를 쓰고 싶은데 뒤에는 저 녀석과 주어가 달라. 그러니까 요 문장의 주어를 찾아서 비동사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요때 결정은 요거를 요 주어에 맞게 쓴다고. 이해했어? 얘는 그냥 쓰면 되는 거고 또 얘도 마찬가지야. 이 뒤에 사용되는 요 대동사 쓰는 자리에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현재면 요 녀석 쓸지 요 녀석 쓸지를 결정하고 과거면 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대동사입니다. 그럼 이 대동사의 모양도 아까 도치처럼 주어 동사 수일치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비동사에다가 적어볼게. is 쓸지 was 쓸지 are 쓸지 were 쓸지 이렇게. 얘도 요 경우의 수가 한 놈, 두식이, 석상, 너구리 이렇게 있다는 거 요거하고 일반 동사 요 세 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 그 오른쪽 빈 공간 하나 있죠? 아래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원리를 머리에 넣고요. 그 다음 문장이 이제 응용되는 걸 얘기해 볼게. 이건 우리 숙제 워크북 책 워크북입니다. 연희기 어제 몇 시에 잤어? 2시 반? 친구들이랑 어디 있었는데? 동네? 밖에 있었어? 안 추웠어? 연희가 앞에 저렇게 동사 써놓은 걸 뒤에서 저 동사를 받아서 쓰는 대동사라는 걸 쓸 때는 왜 쓰는 걸까?
그냥 앞문장 끝나고 뒤에 문장 새로 시작하는데 그냥 쓸까? 지금 나는 앞에 저 내용을 써? 라는 힌트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우리 국어에서도 하는데 대꾸라 대꾸. 대꾸란 말 알지? 앞에서 한 말을 뒤에서 똑같이 동사 덩어리를 받아서 말한다. 는 기능 장치가 있거든. 그게 대꾸라고 하는 건데 쉬운 거부터 한번 보여줘 볼게. 자, 밑에 봅시다. 밑에 11 대동사 do, does, did가 있는데 한글로 뭐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문을 바로 읽어봅시다. We asked. 준비 시작. We asked some questions and so did they. 이렇게 나오지. 자, 요 때는요. so의 빨간 세모 해볼까? 요거는 중딩 때 했던 요거와 같은 거예요. I love ya 하면 상대방이 나도 그래라고 할 때 so를 사용하지. so 동주인데 요때 왜 동사가 주어 앞으로 오냐 그냥 외웠죠. 그렇죠? 그 이유는 그냥 동사를 새로운 걸 쓰는 게 아니라 앞에 썼던 걸 대신하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대동사를 이렇게 쓰죠. love가 이렇게 나도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대명사 대동사가 나오면 명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앞에 써요. 나중에 설명할게. 그래서 동주가 꼭 수거처럼 주어도 또한 그래라는 뜻인데 요거죠. 지금 그걸 써놓은 거야. 그 so 동주를 쓴 건 앞에 and도 해묻혀 볼게. and 앞과 and 뒤에가 대꾸를 이룬다라는 걸 보여주고 so가 그 기능을 합니다. 주어도 또한 그래. 그럼 did는 앞에 있는 asked를 받은 거라서 그렇다. 그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한번 읽어볼게요. Colombia 시작. Colombia now gets much less cash from its coffee exports than it did 10 years ago. 대꾸가 뭐 때문에 생겼죠? than 빨간 색깔 세모 비교급이지. 저 앞에 less 동그라미 오케이. 자, 비교를 할 때 앞에 동사 덩어리와 뒤에 동사 덩어리가 같아. 그래서 앞에 동사 덩어리 밑줄 쳐볼게. gets much cash from its coffee exports까지 밑줄 쳐봐. 자, 대명사도 한번 볼게. then 뒤에 대명사 it 동그라미 it은 뭘 받았지 재우야? 비교되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주어인 콜롬비아. did는 뭘 받았지? 동사 덩어리. 그러면 뭐와 뭐가 비교되는 걸까? 정확하게 연희가 뭐와 뭐가 비교되는 거야? now와 now의 네모. 지금과 자 10 years하고 네모 10년 전을 비교하고 나머지 똑같아요. 이걸 알아야 빨리 해석이 됩니다. 콜롬비아 얘기고 커피로 현금 확보하는 얘기야. 근데 지금과 10년 전 비교야. 지금이 훨씬 적은 수입을 한다. 수출한다고. 그 나머지 똑같으니까 대명사에 대동사를 쓴 거라고. 이해? 그치? 그래서 get이니까 do not, does, did인데 과거니까 did 쓴 거라고. 됐어? 자, 하나 추가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so 위에 1번 빨간 색깔 동그라미 so did they 할 때 then 위에 2번 빨간색 동그라미 그리고 빈 공간에 그 then 바로 밑에 빈 공간 조그맣게 있죠? 거기다가 또 다른 대구 만들어 볼게요. 세 번째는 뭐냐? 어떻게 나오느냐 시험에 비교급 then이니까 비교 쓰는 as 있죠. 예를 들면 봐봐. 이렇게 써보세요. 여기는 세모, 얘는 동그라미. 이걸 중학교 때 as 구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끊고요. 요 대는 뒤에 이렇게 비교 된 뒤에처럼 as 뒤에는 똑같죠. 비교 대상을 쓰는 자리야. 여기 그래서
그냥 명사도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주어 동사도 나올 수 있죠. 이 자리에. 요때 as는 뭐냐? 이 as와 같지 않고 so입니다. so. 이건 부사입니다. 부사로 아주란 뜻입니다. so가 모양이 변화된 거야. 얘랑 같이 쓰다 보니까 어휘, 동화, 친구끼리 모양이 같아진 거야. 다른 겁니다. 뭐뭐만큼 아주 뭐뭐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봐. 얘만큼 주어는 얘만큼이나 이래 이 말이니까 여기도 뭐가 나타나느냐? 적어볼게. 대명사나 대동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대꾸를 이루는 비교 대상 쓰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도 대동사가 나오면 앞에 있는 여기에 동사를 보고 결정합니다. 이렇게. 요 대명사도 이 앞에 있는 주어를 보고 결정하겠지. 이렇게 해서 얼마나 쉬워, 간단하게. 그지? 길게 사이에 뭐 들어가고 막 그래버리면 요 as가 하나의 키고 그 앞에 있는 하나의 힌트를 보고 아, as 뒤에니까 요 동사의 모양을 결정하라 그러면 앞에 사용된 동사를 보고 요거 모양 결정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알겠죠? 문제 풀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론만 적어놓고요. 그렇지. 여기 주어 동사 절이 비교 대상이면 앞에 있는 요 주절의 동사가 연마가 대동사 되는 거니까. 비교급 그 된처럼. 짧은 문장이야. 긴 문장을 보면 좀 헷갈릴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요거는 비교 예지잖아. 얘 말고요. 앞에 주어 동사 블라블라 하다가 엄청나게 길다가 뒤에 얘가 나올 때가 있어요. 마치 뭐뭐처럼 똑같이 as긴 한데 의미가 다르죠. 얘는 뭐뭐처럼 뭐뭐 듯이 알죠. as가. 요때 보이나 애들? 이렇게. 영상 강의 friend 보입니까? 그러니까 주어는 동사입니다. 주어가 동사 뜻이니까 요 자리도 대동사가 등장할 수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얘가 대꾸를 이루는 거라고. 얘도 마찬가지, 비교급 된도 마찬가지, 아까 나왔던 소동주도 마찬가지. 대꾸를 이루는 구조이다. 그래서 여기에 동사의 모양을 보는데 잘 봐. 근데 여기에 절이 하나니까 쉽지. 이렇게 쓰면. 그치? 근데 절 하나에 막 대절 넣고 여기도 막 if절 넣고 막 그럴 때는 어떤 동사와 대꾸를 이루는 건지 해석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 일단 구조만 이렇게 해놓고 요 힌트가 나오고 동사 자리에 밑줄 쳐져 있잖아. 그 녀석은 대동사 쓰라는 얘기구나. 앞에 as가 있고 여기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대동사 쓰라는 자리구나. 이런 기본적 원리라는 걸 알아두라고. 출제할 때. 문제 풀면서 응용을 나중에 시켜볼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들아 보이냐? 영상 강의 프렌드. 자, 그렇고요. 밑에는 마지막 문장 그 CF 한번 봐봐. 이거는 그냥 강조된 거야. She loved me once인데 강조하려고 did를 빼서 뒤에 love 원형을 쓴 거라서 해석에는 문제 없고요. 강조만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대동사 아니다. 됐고? 그 밑에 조동사는 각각의 형광펜 쳐보세요. 그리고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요 원리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와우, 좋아. 적었으면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었을까? 적을래? 다 적었어? 그 밑에 조동사 PP는 안 본 적이 없을 텐데 봤을 텐데 얘도 밑에 깔려있는 원리를 설명 하나 해주고 넘어갈게. 오른쪽에 빈 공간 요거 한번 적어볼게. 뭐냐면 이렇게 적어볼게요. 동사 원형 써라의 원형 써야 되는 자리에 과거 표시, 과거를 쓰고 싶다고. 예를 들면 너 이거 두면 해야 해지? 너 해야 해 말고 했어야 돼 말하고 싶다고. 근데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써야 되기 때문에 과거를 아예 못 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한다? 과거 의미를 조금이라도 담고 있는 다른 모양을 가져와서 얘를 대체해서 쓰는 거야. 그게 뭘까요? 야사, 완료밖에 없죠. 이렇게 쓰면 이거는 과거 경험 계속 완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해보다 과거 이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돼. 해석할 때 그냥 하다 해야 해, 했다 했어야 해인 거지. 알겠어? 그래서 요 원리가 작동이 되는 게 첫 번째, 당연 조동사 뒤에 여기 원형 요 자리 또 있죠. 두 번째, 연희가 조동사 말고 또 뭐 있죠? 야 아까 질문했던 거지. to 뒤에 원형 요 자리. 세 번째, 오케이. ing 쓸 때 앞에 요 자리. 한번 정리했었지 이거. 요 자리는 봐봐, do로 내가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거든. do를 해볼게. do 이렇게 쓰면 되고, 과거 이거보다 이전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되고, 그죠? 요거도 한번 해볼까? 요렇게 된 것을 이거보다 과거 쓰고 싶으면 to have done을 쓰면 완료니 뭐니 생각하지 말고 과거 이야기 생각한다면 되고, doing 된 것을 과거 모양으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지. 이렇게. 그럼 이 세 개는 조동사 있는 거예요. 앞에 거 요 단순 형태보다 이전 시제, 곧 저거보다 과거를 얘기하는 방식으로 완료 모양을 가져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각각의 조동사들의 해석에다가 과거로 해석하면 저 의미가 저절로 돼버린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그 중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may, might have pp 하나 별표. 첫 번째에 must have pp 두 번째. 그 다음 should와 ought to도 기억해야 돼. should는 많이 하니까 ought to를 내는 경우도 많아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써야 한다. should나 ought to have pp를 별표 딱 이렇게 세 개 쳐놓으면 됩니다. 밑에 예문 한번 읽고 지나갈까? Since the ditch. ditch는 구덩이입니다. 준비 시작.
Since the ditch is full of water, it must have rained last night. 어젯밤에 틀림없이 비 내렸네, 내렸어. 여기고요. 그 다음, the broken bridge, 시작. The broken bridge has caused a lot of accidents. It should have been repaired a long time ago. 이렇게. 그 셈이 이거 시험에 어떻게 내느냐? should와 repair만 딱 주면 should, 뒤에 목적 없으니까 수동이네. have been repaired 이렇게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알겠죠? 복습할 때 그렇게 공부해서 오시고요. 그 다음 13. 자, 유주와 관련된 것은 쌤이 유주의 모양을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했죠. 요건 끝내버리겠습니다. 그 유주의 모양은 내가 그냥 간단하게만 적어놨는데 원리로 한번 설명해 볼게. 그 1차원적인데 중학교 때도 나온 거야. 근데 고등학교 때 나올 때 내가 어떻게 변형돼서 나오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빈 공간 찾아 요거 한번 적어볼게. 유주 관련된 모든 것 하단에 보면 빈 공간이 있죠. 거기다 한번 써볼게요. 유주는 봐봐. 사용하다야, 그지? 근데 물건 주어, 사물 주어. 그냥 한글로 쓸게요. 사물이 이렇게 주어로 나오면 동사의 모양은 주어, 사물은 사용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수동태로. 이렇게. 끊어보세요. 이렇게 쫙 끊고. 그럼 수동태니까 목적 어디 갔어? 이렇게 간 거지.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왔으니까 수동태 됐잖아. 그 물건은 칼은 사용이 됩니다. 뒤에는 당연하게 사용된다의 요 형용사, 요 수어에 꾸며주는 단어인 모든 부사의 기능을 하는 거 다 들어갈 수 있어. 첫 번째,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언제? 쓸 수 있지, 당연히. 그죠? 그 다음, 왜? 쓸 수 있죠. 그러면 목적, 이거 하기 위해 쓸 수 있지. 그죠? 또는 장소, 뭐뭐에서 쓸 수 있지. 그 중에 요 놈만 시험을 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수거가 아니야. 사용된다란 말을 꾸며주려고 부사절, 부사구로 쓴 거야. 이렇게. 다양하게 올 수 있어. 그 중에 얘만 유독히 시험에 내는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얘가 첫 번째입니다. 이건 단순히 수동태에서 나타난 모양 하나를 가지고 두 번째. used 자체가 봐봐. 사람 주어. 주어가 사람. 생명체 곧 사람이 올 때 used는 사람은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used는 형용사입니다. 그냥 형용사. 두 가지가 있어. 형용사는 used는 사용된 이란 말로 중고의, 그죠? 중고의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이 죽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일에 저절로 사용된다는 것처럼 익숙한이라는 뜻이 있죠. 알죠? 수거로 형용사로 익숙한이라는 의미가 이 단어 자체에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걸 내가 원리대로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accustom 해가지고 얘도 익숙한 요자를 쓸 수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럼 잘 봐. 근데 이거 익숙하다기 때문에 얘는 그냥 끝나? she is used. 어쩌라고? 아직 안 끝났잖아. 그치? 어디에 익숙한데? 해서 이건 to가 뭐냐면 전치사 to야. 그러니까 뒤에는 당연 명사가 오지 뭐가 오겠어.
얘는 전치사라고. 그래서 명사나 동사가 오면 동명사가 온다고. I am used to swimming 이렇게. I am used to building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온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야? 똑같이 모양이. 뒤가 다르잖아. 얘가 투부정사, 얘는 전치사. 똑같네 모양이. 헷갈리겠구만. 얘를 내야겠어. 그래서 내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뭐 수건이 많이 얘기하는데 생겨난 그 원래의 이유는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출제하는 것도 왜 저렇게 내는지가 요 모양 비슷해서 내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얘는 아예 요 덩어리가 하나의 수거처럼 되어 있어요. 사용이 되는 대상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지. 방향성의 투. 얘는 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걸려 있는 거야. 수거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아예 주어에다가 비동사 없이 이렇게 씁니다. 이거 뭐죠? 얘는 과거 동사입니다. 이거 동사야? 아니요. 동사야? 아니요. 다 비동사가 있죠. 동사 자리면. 얘가 동사야. 과동. 중2 때 있지 이거. would하고 막 비교하면서 뭐뭐 하곤 했다 할 때, 그죠? 얘는 동사입니다. 이렇게. 자, 얘가 기본이고요. 자, 이제 섞어가지고 약간 어렵게 만들어 볼게요.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정리하지 않은 사람 정리해 보시고. 섞어서 한 가지로 뭉쳐가지고 내가 판단하게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딱 보여줬더니, 그러면, 자, 앞에 거 하나도 모른다 생각하고, 언제 원형이고, 언제 ing인지 판단해 볼게. 첫 번째, 일반적으로 항상 100%는 아니야. to를 쓴다는 건, 원형을, 투부정사를 쓴다는 건, 주어가 뭐일 때? 이게 첫 번째 단서입니다. 당연하지. 사용되는 목적이니까 물건이 주어일 가능성이 99%지. 그죠? 이거는 뭐뭐의 방향성이잖아. 이거에 익숙한 거니까 익숙하게 될 수 있는 행위나 생명체를 가진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게 첫 번째 단서입니다. 이걸 먼저 찾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사용된다는 해석과 익숙한이라는 해석으로 검증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되겠죠? 다 섞어볼게 이제. 자, 봐봐.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해봅시다. 앞에 명사가 하나 있고요. 요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유즈들을 딱 쓰고 요 자리에 to를 딱 써놓고 요 자리에 원형을 쓸래? ing를 쓸래? 이렇게 나오고 동사 있다고 해봅시다. 얘 쓸래? 얘 쓸래? 뭘로 판단한다고? 얘는 지금 봐봐요 여러분들. 얘는 지금 얘야 아니야? 아니야.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얘는 꾸며주는 과거 분사 곧 형용사들이야. 동사 자리니까 이지가 있지만 여기 동사 자리 아니니까 이지 없이 그냥 명사 꾸며주는 자리죠.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지. who 사람이면 who is 이렇게 use도 쓰겠지. 안 써도 연마가 과거 분사니까 이렇게 꾸며줄 수 있죠. 이렇게. 그럼 해보자고. 그럼 봐봐. 만약에 얘가 되려 그러면 선생님 아까 말한 것처럼 주어가 뭐여야 된다? 원형 쓰는 to 부정사라고 한다면 요 자리에 요 명사는 뭐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모양 판단할 때 요 주어를 보면 되는 거지.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그지? 어이.
뭐라고? 물건일 가능성이 높고 이 의미는 수동의 의미인 사용되는 이라는 의미. 그냥 쌤 해석하면 되지. 그렇지. 근데 문장이 길거나 뭐 끼어 들어갔거나 해가지고 막 긴 문장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해석을 딱 할 필요가 없잖아. 딱 얘만 찾으면 되잖아. 얘만. 그럼 요 경우는 사람일 가능성에 익숙한의 의미.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요런 자리에 나온다는 거지. 동사 아닌 자리에 넣어놓거나 동사 자리에 넣더라도 중간에 뭐 끼워가지고 막 헷갈리게 하더라도 보는 키워드는 물건 사용되는 거, 사람이나 행위를 하실 수 있는 게 익숙하게 되는 거를 내는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쟤를 몽땅 섞어서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한번 볼까? 거기에 3개 나와 있는 거는 쌤 지금 얘기한 거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당구장 표시 있는 건데 4개 있죠. 거기에 cannot help ing, cannot but 원형은 밑줄 하나 쳐두세요. 수지고에서 2학기 중간고사 때 교과서 거를 틱 냈는데 이거 왜 그러냐? cannot help의 뒤에 ing 동그라미. 똑같은 의미인데 하나는 ing죠? 똑같은 의미인데 하나는 뭐다? cannot but 원형이잖아. 원형 동그라미. 요것 때문에 동사의 모양 결정하라고 나왔었습니다. 옆에다 하나 더 적을게. to가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똑같은 의미의 to 부정사 들어가는 거 뭐 있지? 어쩔 수 없이 뭐뭐 한다 할 때? 기억나는 거 있어 혹시? to 들어가는 거? 연희가? 서연아 to 들어가는 거? 수빈아? to 들어가는 거?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 할 때? 적어볼까? 옆에다가? 세 개 다 같이 기억해놔. 이렇게. 얘는 to네. 어쩔 수 없이 뭐뭐하다. 선생님, but 뒤에 저 to 저렇게 들어가나요? 신기하지? 저 때는 그러나가 아니에요. 제외하여란 전치사야. Nobody, nobody but you 할 때. Nobody but you. 이렇게 할 때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할 때 너를 제외, except. 너를 제외하고 어떤 누구도 원치 않으니까 너를 원해라는 뜻이지. 얘도 마찬가지야. to 하는 걸 제외하고 선택할 게 없어. 어쩔 수 없이 이거 해야 돼 라는 뜻인 거야. 오케이? 하나 적어두시고요. 수지고 기초 이었고 밑에 봐봐봐. may well 동사와 may as well as만 동그라미 쳐봤트. as만 들어갔을 뿐인데 의미가 뭐처럼 돼요? 비교처럼 돼버리지. 그 차이가 좀 있어. 요거는 수거처럼 의미만 알면 됩니다. 자, what, what, a, then, b는 알 거고요. 밑에 예문 바로 가볼까? 한번 읽어봅시다. 첫 문장. We used to, 시작. We used to practice together after class. 과거 동사입니다. 오른쪽 we used to, 시작. We used to live in the town center. 그 다음 밑에 가볼까? This knife, 시작. This knife is used to cut steak. 되죠? We, 시작. We are used to jogging in the cold weather. 쉽고요. 그 다음 engine, 시작. Engines are used for helping to create energy to move things. 자,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 사용된다는데 to 부정사 말고도 이런 거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May as well 아까 뭐였죠 뜻이? 뭐 말하는 게 낫다. 근데 왜 as가 있었을까? May as well의 as는 동그라미. May as well의 as는 동그라미. 저디 as 세모. 요건 있잖아. 속담처럼 돼 있어서 문장 구조가 as no라고 할 때 you를 써보세요. you. you가 있는 건데
속담이라 간단하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래서 뒤에 에즈는 뭐지? 뭐뭐? 만큼의 비교 대상의 에즈야. 쌤이 앞에 에즈는 뭐라 그랬죠? 아주 so가 변한 거라 그랬지. 그래서 비교 대상을 안 쓰면 그냥 may as well만 있더라도 뭔만한 게 더 낫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봐봐. as 뒤에 as 해석 안 하고 앞에 것만 한번 해볼까? You may as well not know a thing at all. 뭔 소리야? not at all은 전혀 never입니다. You may as well not know a thing at all. 뭔 소리야? 한 개도 모르는 거라고. 한 개도 모르는 게 더 낫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더 낫다고. 이 말이야. 뭐보다? 그것을 불완전하게 아는 것보다.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이해됐어? 비교처럼 읽으면 돼요. 속담이니까 알아두십시오. 표현을. 불완전하게 알 바에 그냥 몰라 그냥 모르는 게 나아.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I would rather 같이 한번 읽어볼까? I would rather 시작 I would rather die than live in disgrace. 불명예스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죽자 그냥. 뭐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 볼까? 얘들아 30쪽에 문제 풀려 있어요? 우리 풀었나? 숙제 준 거? 맞아. 이건 우리 했나? 골라서 풀었지 그때. 맞아 골라서 풀었고. 오케이. 54, 57, 58, 60. 은 그때 우리 풀고 조동사 뒤에 PP를 했기 때문에 표시하고 오늘 처음 온 친구들 그거 따로 풀고요. 자, 나머지 한번 해볼게요. 55번. 가이드 좀 해볼게. 55번은 그 do와 can 앞에 nor 세모 쳐보세요. 자, 소똥주의 부정어야. 소똥주의 반대인데 밑에다 개념 적어볼게. 이렇게 한번 적어봐. 아까 우리 한 것처럼 소 동사 주어 쓴다 그랬잖아. 얘는 주어도 또한 그래를 부정어로 쓸 때는 두 개 적어볼게. neither 동주나 nor 동주 하면 주어도 또한 부정 그렇지 않다. 이렇게 같은 건데 얘는 부정적인 의미로 받을 때 얘는 긍정으로 받을 때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럼 nor 뒤에는 주어가 누구야? children이니까 앞에 대꾸를 이루는 명사가 누구예요? parents야, parents. 그치? 부모.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 결혼을 준비하지 않아요. 이거죠. 그리고 뒤에 nor 동주니까 일단 동사를 쓰는데 앞에는 조동사 같은 게 전혀 나타나지 않잖아. 문제는 쉬워요. 그냥 can 없애. 그럼 두네 하고 앞에 있는 arrange를 받은 거구나 이 말이죠. 해석을 굳이 해보면 nor는 쌤이 아까 말했죠. 뭐뭐도 또한 그렇지 않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뒤에 주어는 children이고 본동사는 어디 있어? ask잖아. ask. 그지? 봐봐. 이건 앞에 있는 대동사를 받아온 것일 수 있지만 뒤에 동사가 남아있죠. 그죠? ask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동사 주어로 쓰는데 대신하는 동사를 그대로 받아온 것일 수 있지만 뒤에 동사가 있을 때는 그 일반 동사에서 도치처럼 조동사가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
농활동지 해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이들도 보통 어떻게 한다? 그들의 부모의 허락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해석은. 되겠습니까? 요거는 그래서 ask 일반 동사라서 거기에 do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6번. 일단 주어가 사람, 사물, used to 옆에 사람이죠. child니까 going 이래 버리면 되는 거죠, 일단. 그다음 같이 해봐야죠. 처음 온 친구도 있으니까. 54번은 must입니다. 54번 must. 저 끝에 in his school days 밑줄 쳐봐. 그의 어린 학교 시절의 과거를 말하는 거니까 have been 밑줄 쳐볼게. 였다죠. 였다. 그죠? 였 쓰면 틀림이 없다라서 must have been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57번은 last night 밑줄 쳐보시고요. 동사 became 밑줄 치면 과거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must는 과거 모양이 없거든. 그래서 같은 의미의 과거 모양인 had to를 쓴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58번은 요거는 year 다음에 for 동그라미 쳐볼까? 요거 58번에 for 설명했나 선생님이? 연희가 이때 for는 무슨 뜻? for 뒤에 주어 동사 맞아요? 요거는 봐봐. for가 접속 쓰이네? 근데 접속 쓰이는데 한 가지로밖에 안 쓰여, 이렇게. 앞에 컴마 찍고 접속사 주어 동사의 모양으로. 오른쪽에 공식처럼 하나 써봐. 이땐 이유, because와 똑같아, 의미가. 뉘앙스 좀 다르더라도. for가 접속사로 사용될 때는 이유의 의미로만 쓰여요. 그러니까 뒤에 이유로 앞에 조동사를 결정하면 돼요. 이유가 뭐냐면 He seems to have lost some weight. 살을 뺐던 것처럼 보여요. 뺀 것처럼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그는 뭐다? 살이 빠진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다? 써야 해. 쓸지도 몰라니까 may have been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59 한번 볼까요? 59. 자, 보세요. 이제 모양이. people 다음에 who부터 걸로 묶어봐. 어디까지 걸로 닫을까요? quarrel은 다투다 첫 번째 동사네. 두 번째 동사가 stop이네. 그럼 두 번째 동사 앞에서 걸로 묶으면 돼요. quarrel까지. 그럼 동사가 stop이고 주어가 people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어가 사물이기 때문에 다투기 위해 사용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단은 동사 있는 are used는 안 되네. 다투기 위해 사용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래서 used to가 되는 거죠. 뭐뭐하곤 했다. 그리고 앞에 who가 있으니까 과거 동사 used입니다. 이해돼? 다투곤 했던 사람들은 불평을 하고 싸우는 걸 멈췄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60번은 may hear 하고 may have heard이기 때문에 들은 게 현재인지 과거인지만 판단하면 돼요. 그렇죠? 선생님이 거기에 첫 단어인 many public figure 할 때 이 figure가 뭐라 그랬지? 인물들입니다. 뜻 되게 많은 figure. 적어보세요. 사람, 인물을 말해요. 많은 대중 인물들은 스피치 작가를 고용했는데 정치적, 사업적 목적으로. 근데 만약에 너가 잘 알려진 문구인, 우리가 이 표현은 잘 모르지만 그냥 문구로 읽으면 돼. Read my lips, a kinder, gentler nation 이라는 문구를 들어볼지도 몰라. 아니, 들었을지도 몰라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have heard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 61번. 딱 보자마자 봐봐. 저 뒤에 뭐가 보여요? as 보여요? as 세모. 이니까 아까 may well은 무슨 뜻이었죠? 당연하다고요? as well은요. 비교에 더 낫겠다 그랬잖아. 그래서 may와 well 사이에 as를 넣어서 그와 쇼핑하러 가는 것보다 숙제하는 게 더 낫겠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힌트 as로 푸는 거야, 뒤에. 그 다음 62번. 이거 보세요. 한번 풀어볼까? 62번. useto니까 뭐뭐 하곤 했다잖아. 그것이 과일을 보존하곤 했다. 케이크와 다른 음식을 만들곤 했다. 이것이 뭔데? 앞으로 가봅시다. In Egypt, honey 몇 줄 쳐보세요. was used. 머미를 만드는데 사용했네. 머미가 뭐야? 머미. 이집트 머미. 이집트 머니? 머미가 뭐니? 미라. 미라를 만드는데 꿀을 사용했네. 헐. 고대 인도에서 그것은 꿀이겠네. 사물이네. 원하기 위해 사용되다 해서 맞네. 그런데 was가 빠졌죠. 그지? 원하기 위해 사용됐다이니까 was used가 돼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63도 한번 볼까요? 63. 같이 한번 읽어보자. 천천히 읽어볼게. I'm a taxi driver. 시작. I'm a taxi driver and people leave all kinds of things in my cab. 캡이 뭘까요? 택시입니다. 어느 나라 택시? 어느 나라 택시? 미국은 택시라고 부릅니다. 캡은 어디라 그래? 영국에서 택시는 캡이라고 합니다. 캡. 자, 잠깐 그 캡은 영국에서 택시고요. 영국 영어랑 미국 영어가 많이 다른데 다른 게 많은데 지하철의 영어로 뭐죠? 서브웨이. 영국 영어에서는 자, 무료 음료하고 줘야겠다. 자, 신년맞이. 여러분들 요 단어는 어려운 단어 아니야. 아는 단어야. 무료 음료 이용권 주겠습니다. 그 뭐지? 백다방이나 그 메가커피 같은 무료 음료 이용권 하나 주겠습니다. 지하철. 서브웨이라고 하죠. 영어는. 웨이인데 서브웨이였으니까 서브웨이라고 하는 거죠. 샌드위치처럼. 근데 영국에서는 지하철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길래 이 단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지하철로 쓰지 않는데 우리가 쓸 때 이 단어를 쓸 때는 앞에다가 자 바로 손 들고 대답하면 돼. 고무란 말 씁니다. 밴드? 나이스 트라이. 아닙니다. 근데 5, 4, 고무 3, 2, 1 고무 신 말고요. 두 글자요. 고무신 말고 두 글자. 고무 밴드밖에 없어? 아이. 고무 밴드밖에 없어? 고무 밴드가 뭐지? 고무 밴드 말고. 고무장갑 좋았어. 영어입니다. 고무장갑 말고 영어로. 영어로 된 글자인데 우리 써 보통. 자, 요 힌트 주고는 3초입니다. 자, 여름에 수영장 3, 2 수영장. That's right. 뭐랬을까요? 스펠링?
튜브. 지하철이 튜브야. 그래서 한 번씩은 지문에 영국 지문을 가져와가지고 튜브란 말을 써. 지하철이야. 하여튼 엘리베이터도 걔는 엘리베이터를 안 그러고 뭐라는 줄 알아? 리프트라고 합니다. 리프트. 우리 물건 올린 리프트. 오케이, 무료면 이용권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갑시다. 그 다음 people leave all kinds of things in my cab. Last week 같이 가볼게요. Last week 시작. Last week someone left a briefcase full of money. Woohoo! I didn't count it, but there have been at least $10,000. 어때? 안 세봤는데 there is죠. 뭐뭐가 있단데 must면 였음에 틀림없어. 적어도 이니까 나쁘지 않죠. 맞다라고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린 조동사를 끝을 내고 보자 자자자자. 얘들아, 요거 잠깐 꺼내볼까? 숙제 준 것 중에 시제 문제에 우리 책에서는 쌤 책에서는 조동사 저 뒤에서 할 거거든. 아니, 가정법을 저 뒤에서 할 거거든. 근데 여기는 시제 문제와 함께 가정법이 나와가지고 그거 설명을 좀 해볼게. 10쪽에 대동사 나오죠? 요거는 다 잘 보시면 힌트가 나와 있는 구조들이 있어요. 그거 보고 검증을 하셔야 되고 시제의 가정법이 11쪽에 43번. 우선 40번도 한번 볼까? 아까 서연이 질문해가지고 40번도 한번 봐봐봐. 이렇게 길게 나와 있잖아. 다 해석하는 거 아니야. 우선 밑줄을 친 거 잘 보세요. 일단은 have been left니까 능동, 수동? 수동이죠. 수동. behind는 뒤에라는 전치사거나 부사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things 밑줄 쳐볼까? 봐봐. things 명사 뒤에 I부터 괄호 열어서 behind까지 괄호 닫으면 I가 주어고 동사가 나와 있는 꼴이지. 이렇게. 그럼 얘들아, 명사 뒤 주어 동사 이거 그냥 이거는 관계사인 거 몰라도 그냥 이거 외워버려. 명사 뒤 주어 동사는 뭐인 거야? 이거? 관계사는 뒤에 가서 할 거야? 명사 뒤에 주어 동사는 무조건 이거야. 그리고 명사 뒤에 얘가 왜 있겠어? 명사가 포괄적이거나 의미가 커가지고 구체적 설명하기 위해 붙은 거야. 그러니까 명사 뒤 주어 동사는 그 앞에 명사를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로 보시고 요 녀석과의 관계는 여기에 목적어가 없어야 해요. 뭔 소리야? 여기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있는데 생략이 된 것이어서 연마가 곧 얘고 얘가 곧 얘야. 그래서 주어 동사 얘가 목적어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명사 뒤 주어 동사는 목적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요 동사는 목적어 있는 거라고. 왜? 여기 목관대가 얘 역할을 하는 거 없는 게 아니야. 얘가 있다고. 그럼 주어 동사 목적 완벽해? 불완전해? 완전하게 있는 거라고. 그 이 동사는 목적 있는 거니까 능동 수동? 목적 있는 거니까. 목적어 있는 거니까 능동인 거지. 그래서 지금 그 동사는 틀린 거야. 능동으로 바꿔서 had left로 바꾸면 돼. 아주 간단한 원리거든. 능동 수동에.
요거 약한 친구들은 설명을 한번 들으면 좋습니다. 한번 설명해 줄게 나중에. 우리는 한번 지나온 건데 겁나 길게 써놨지. 이거 풀면 막 해석해야 돼?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해석하면 도움이 되겠지. 근데 지금 출제할 때 기본 원리들을 설명한 거니까 그 포인트만 타겟만 딱 잡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40번은 풀었고요. 41번하고 42, 43은 가정법 이야기인데 우리 책에서는 선생님이 저 뒤에 단원 10단원인가? 잠깐만. 10단원에서 다룰 거거든. 하지만 간단하게 요 문제 때문에 설명 좀 해볼게. 우선 어떻게 푸느냐. 자, if절에 동사의 밑줄 쳤지? 그럼 주절을 찾으세요. 주절의 동사가 누구니? cover잖아, cover. 근데 주어 뒤에 뭐가 딸려 있어? 드가 붙었지. had일까, would일까? 수빈아, 여기 had일까, would일까? 이 드 준말은? 뒤에 cover가 동사 원형이니까 뭐겠어? had겠어, would겠어? covered 돼야 되는데 had면? 그렇지, would지, would. would라고 한번 드를 줄여놓은 거예요. 과거 조동사가 주절에 나온 거잖아. 그 말은 봐봐. 요거 좀 봐봐. 감각적인 거 설명 좀 해볼게. I will go. 이 두 개 차이가 뭐야? 선생님 이거는 미래 의미의 현재 모양. 선생님 이거는 미래 의미의 과거 모양. 이게 아니야. 물론 모양상으로는 그렇지만 얘는 갈 거야야 실제로. 몇 시인데 지금? 나 가야 되는데 I will go 이거고 얘는 우리말로 굳이 끼워서 바꾸면 갈 텐데 이라고. 어떤 앞에 조건이 있었던 거야. 나라면 지금 갈 텐데 이야기라고. 이 자체로 그냥 가정이 담겨져 있는 거야. I will go 그러면 나라면 갈 텐데. 그때쯤이면 나는 그런 상황이면 난 갈 텐데 이거라고 이건. 과거 시제가 아니라. 알겠어? 그래서 주절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앞에 if가 보이지 않아? if 세모 쳐봐. 바로 위에 if 있잖아 if. 그 말은 가정법, if 가정법이란 뜻이야. 그래서 purchase the 똑같이 would의 과거 모양과 함께 purchase the 쓴다. purchase가 아니구나. purchase. purchase 맞구나. ed, d 붙이세요. 그래서 주절에 would 과거 조동사, if절에도 과거 모양 쓰면 가정법입니다. 이거 뭔 소리인지 알면 purchase는 사다는 거 사다. 네가 만약에 축사 알죠? 축사.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신년이 되어가지고 존경받는 인물이나 좀 우리 중에 나이가 좀 있거나 하는 분을 그때 우리 신년 무언가 행사할 때 우리가 그 건배할 거거든요. 그때 축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위하여 할 때 앞에 문구를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그럼 막 그 사람 막 밤새 고민하다가 글 잘 안 쓰는 사람이면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지 막 고민하다 인터넷 막 찾는 거야. AI 찾고 막 하다가 봐봐. If you purchase a moving masterpiece of a toast online. 온라인상에서 축사할 만한 감동적인 무빙은 움직이는 거 아니야. 감동적인 어떤 걸작 축사를 만약에 돈 주고 사. 나면 you would probably cover it up. 그러면 너 그 상황에 잘 커버하겠네. 할 텐데 이런 얘기야. 해석 굳이 하자면 푸는 방법은 if절 과거 모양, 주절의 과거 조동사 이렇게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42번은요. without 네모 쳐보세요. 그 위에다가 이것도 다 중딩 때 했던 거 복습으로 한번 해보면 얘 써볼게요. 이렇게.
if 가정법에서는 얘 생략하면 이렇게 얘 생략하고 얘는 좀 특이한 구조인데 얘 생략하면 얘 생략됐어. 있어야 되는데 생략됐어요 라는 표시로 똑같이 있으면 안 되고 뭔가 다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도치 구문으로 보면 안 돼. 그냥 관용적 표현이야.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without. 또 하나 더. 중딩 때 봤을 겁니다. but for. 얘도 그래서 무엇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의 조건을 나타내는 단어 표현들이야. 그 중력이 없다면, 대기가 없다면, 바다가 없다면 이 말이잖아. 지구상의 모든 게 아니구나. 없다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주절도 그 가정의 모양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가정법 과거의 기본적인 would fly into space. 이렇게. 그렇게 보면 돼요. 자, 43번은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It's hard. 어려워. 뭐가 어려워? to 부정사가 어려워다. 그럼 to 부정사부터 이렇게 쌤처럼 대괄호. 얘가 진짜 주어야. imagine. 자, imagine 좀 조심해야 돼. 이건 오른쪽에 따로 적을게. 단어의 특성 때문에. imagine은 뒤에 that 상상해 보세요. 주어 동사절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imagine은 뒤에 동사를 쓰고 싶어. 이렇게. 그러면 to로 쓰나 ing로 쓰나? imagine의 목적어를 동명사로 쓰나 ing로 쓰나? 똑같은 말이구나. ing로 쓰나 투부정사로 쓰나? imagine의 목적어 이렇게 동사가 와. 뭐뭐를 오케이. ing 동명사로 씁니다. 이렇게. 그 앞에 요 의미상의 요 주어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봐. that 주어 동사를 요거 잘 써보세요. 요런 게 이제 영작의 기본입니다. 연말은 이렇게 동명사로 쓰고 요 사색은 격이 없이 만약에 대명사라고 한다면 목적격으로 쓰는 거예요. 얘는 주격, 얘는 목적격. 이렇게. 왜?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잖아. 또. 이거 영어로 적었는데 봐봐. 얘 뒤에니까 목적격 써도 되는데 명사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렇게. 이거 중요 포인트입니다. 잘 적어놔. 잘 보이게 잘 적어두세요. 이러면 의미가 똑같아지는 거야. 쓰는 방식만 다른 거야. 얘가 지극해볼까 소유격으로 얘의 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라고 한 것은 얘가 뭔만다고 상상해봐. 같은 말이거든. 이렇게 스위치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 문장을 보시면 그 imagine 뒤에 어떻게 쓰여져 있어요? 밑줄 쳐볼래? A pine tree 그리고 ing 동그라미. 별거 아닌데 하나하나가 살짝씩 애매해요. 또 거기다가 뭐 써놨냐면 가정법 뒤에 가서 할 거예요. 문제풀이 때문에 설명하는 거야. 한 번 더 할 거야. 얘들아, 가정은 if로 조건을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봐봐. 요것도 가정법이지만 wish라는 가정법도 있어요. 근데 여기 좀 헷갈리는 게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거는 뭐뭐에게 뭐뭐를 이라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으로 쓴 거야. 이건 가정이 아니야. 실제로 바란다야. 너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나 바래. 실제 소망이고. 이렇게 안 쓰고 봐봐요. 이걸 알아야 돼. 이렇게 쓰면 무조건 가정법이다. 내가 이제 한동안 쌤이 언제였나? 좀 됐는데 메가에서 강의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제자 중에 그러니까 온라인 제자 실제로 현장 강의 말고 온라인 제자인데 그 애가 제주도에 있었어. 쌤 직접적으로 제자는 아니고 그때 같이 강의했던 인문논술 선생님의 제자인데 그것도 그냥 현장 강의 제자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들었던 애야. 제주도에. 근데 걔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가서 MBA를 하고 온 거야. 그리고 제주를 다시 왔어. 근데 걔가 누구냐? 나는 몰랐는데 제주도 유지. 유지가 혹시 뭔지 알아? 몰라? 그 지역에 돈 많은 사람. 부자. 보통 지역 유지라고 하거든. 애 아들이야. 그래서 아빠가 그의 아이의 아빠, 그 학생의 아빠가 얘가 이제 경영 뭐 사업을 좀 하려고 하니까 돈을 좀 줄 테니까 사업을 해봐라 했는데 얘가 미국 가서 MBA를 해왔잖아. 생각해봤더니 가장 좋은 사업은 자기가 교육 사업이라고 판단했어. 한 10년 전이었어. 그래가지고 그 자기 논술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직접 회사로 연락해가지고 선생님 제가 제주도에 학원을 하나 차리고 싶은데 선생님을 좀 구성해가지고 제주도에 좀 내려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갔는데 이제 그 온라인 팀, 메가 팀은 선생님하고 대성팀 몇 명하고 EBS 팀 몇 명 모아가지고 한 10명 모아가지고 이제 회의를 한 거야. 뭐 돈도 제한하고 뭐 제주도 숙소도 제한하고 막 그랬거든. 갔는데 롯데마트 자기 거 그리고 7층 건물에 학원을 낼 건데 1층은 삼성전자의 그 월세를 주고 2층은 고깃집이야. 3층은 무슨 집인데 4, 5, 6, 7을 다 이제 건물로 쓰고 종합반과 재수학원을 이제 사용하는데 거기 2층의 고깃집은 우리 식당이야. 매번 고기를 먹어. 그 옆에 빌라촌이 있는데 그 빌라촌 전체가 자기 거야. 그 중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 우리 숙소야. 갑자기 무슨 얘기 나왔죠? 하여튼 그래서 나는 그 당시 이제 결혼을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쌤 아내가 절대 외박은 안 돼. 그래가지고 당일날 새벽에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아침부터 쫙 수업하고 5시까지 수업을 하고 비행기 타고 제주공항 와가지고 당일날 왔어. 당일 새벽에 집에서 4시에 나가서 집에 도착하면 새벽 2시에 집에 왔어. 그런 식으로. 그때 이제 비행기를 몇 번 탔느냐? 일주일에 2번을 탔으니까 주 총 6개월에 64, 24 곱하기 2, 48, 한 50번을 탔거든요. 비행기 한 50번을 탔는데 제주도에서 걔가 끊어주는 거야. 숙소 같은 것도 다 무료 제공이고 비행기도 제주도 다 끊어주는 거야 나한테. 그리고 이제 번호만 보내주는 거야. 근데 큰 비행기 안 주겠지 꼴랑 제주도 가니까. 그래서 진에어라는 거 타봤어 혹시? 진에어 타봤어? 진에어 혹시 알아? 타봤어? 왜 진인 줄 알아? 거기 승무원들이 뭐 입고 있는 줄 알아? 그 스펠링이 그 진은 아닌데 맞추려고 해가지고 청바지를 입고 있어요. 청바지 그 당시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제주도에 딱 도착하고 나서 걔네가 기내 방송을 하는데 승무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얘를 써. 내가 이제 자면서 갔는데 내가 영어가 들리는 거야. 이거 쓰면 안 되거든. I wish you have a wonderful time in 제주라는 순간 그 문장은 뭔 소리냐? I wish 주어 동사는 대생략하고 보통 무조건 여기다가 무조건 가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뭐다? 무조건 과거나 과거 완료가 와요.
그리고 이 의미는 뭐냐? 지금 여러분들 제주도에서는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을 텐데 어떡하냐 너네들, 이런 뜻이야. I wish you had a wonderful time in Jeju, 이러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바꿔줄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대로 된 표현을 어떻게 써야 돼? 몰라? 한 단어 바꾸면 돼. 뭐만 안 쓰면 돼. wish를 쓰면 안 돼.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때문에 wish 느낌 좋잖아. 근데 주어 동사 쓸 때 wish 쓰면 안 돼요. hope를 써. I hope you have a wonderful time in Jeju, 이렇게 하면 된다고. 굳이 얘를 써가지고 외국인들은 읽으시나 봐. What?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 wish는 잘 봐. 이거 하나만 옆에 적어보세요. 무조건 과거. 여기는 이렇게 쓰세요. 현재 쓰고서 안 돼요, 이렇게 쓴대요. 뭐뭐면 좋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뒤에가 뭐냐? 이렇게 써놓은 거야. wish 뒤에 우리 책은 있잖아. 이렇게 wishing이라는 의미 뒤에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묶어야 해요. wish의 접속사 that과 주어 동사가 있어서 여기는 가정법을 쓴 거야. 그래서 요거는 적어도 현재는 안 되고 과거 모양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현재에 대한 가정은 과거 모양으로. 근데 비동사잖아. 비동사는 단복수 안 따지고 뭘 쓰죠? were 쓰죠, were. 그거는 가정법 가서 한번 얘기해 줄게. 아까 왜 if it were not for 했었잖아. 가정법 비동사 were만 쓰거든.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그렇게 오답을 하면 되고요. 얘들아, 숙제를 먼저 좀 줄게요. 요 워크북 요 책은 우선 12쪽 투부정, 이거 쌤이 숙제 59쪽까지 줬죠? 59번까지 줬죠? 서연아, 어디까지 줬죠? 59번까지 줬죠? 숙제를 먼저 주겠습니다. 15쪽부터 해가지고 표시 한번 해봐. 처음 온 친구들. 60번부터 해가지고 준동사 5형식이니까 요거는 기본적인 문장이라서 이거 많이 줄 게 없네. 83번까지. 관계사 뒤에 연결사 내가 해야 수업을 해야 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60번부터 83번까지 풀고 답의 근거, 문장의 근거 표시해서 오답하고 질문을 꼭 만들어 오시고, 연예기는 쌤 준 능동수동 있지? 그 문제 풀어 오시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좀 난이도가 높은 문장이고, 숙제는 83조까지 하고요. 83번까지. 우리 교재는 잠깐만 보자고. 앞에 능동수동하고 도치구문에 대한 복습 문제풀이가 좀 시간이 있어서 오늘은 시제까지가 나갔는데 조동사랑 얘들아, 그 32쪽 잠깐 보시면 병렬 구조는 특별한 문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에 병렬된 모양상 구조가 같은 개헌된 구조 문제라서 여러 가지 떨거지들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를 조금 줄게요. 페이지 넘겨보시면 36쪽 한번 보세요. (38쪽까지) 그러니까 22개 문장 요거 더 하겠습니다. 문법 수업은 단어 시험이 없어. 그래서 숙제가 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줬던 그 그래머 워크북에 그 문항하고 60번부터 83쪽까지 83번 미안합니다. 하고 병렬 관계 36쪽에 1번부터 해가지고 38쪽 22번까지 22개 문장을 풀고
풀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문장 구조 따져보고 답 근거 표시하고 그리고 쌤 해설지와 답지 줄 거거든요. 그거 보고 지문에다가 구조 표시해가지고 근거 표시하고 오답을 해서 그래도 모르겠다는 거 질문을 적어 오시면 쌤이 첨삭하고 숙제 검사하면서 설명 같이 해야 될 것들을 수업 중에 다룰 거니까 그렇게 풀어오시면 됩니다. 지문에다가 근거를 표시해 오면 돼. 오답하고 나서도 해설지 보고 근거 표시하면 돼요. 답지는 해설지는 따로 있으니까 줄게요. 이거는. job 이렇게 빠바밤밤밤밤밤 숙제를 적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또 무슨 날이야? 아무 날 아닌가? 아무 날 아니구나. 방학하는 사람 다음 주 목요일 방학하는 날이구나. 놀 날이 많네. 목요일이. 오케이. 1월 8일. 얘들아, 다음 주는 우리 보통 원래 정상적으로 6시예요. 오케이? 토요일만 6시 반이야. 토요일만. 쌤이 다른 수업하고 와서 좀 늦어가지고 다음 주는 토요일은 6시 반으로 오시는 거 맞아요? 일찍 와서 미리 공부하고 있으시고 다음 주는 6시입니다. 토요일날, 목요일날. 첫 번째, 아까 리뷰 테스트 친 거 몇 개 틀렸는지 쌤 보여주세요. 여기다가 자기 이름 쓰고 스코어 마이너스 몇 적어주세요. 수험 온 친구들 빼고. 연희기는 됐고 아까 봤고 예나 수빈이랑 서윤이 쌤 알려주시고 Grammar Foundation 자, 문제 풀 때는 연필로 답 근거, 문장 구조 등 보면서 풀고 채점하고 보고 오답하고 틀린 문제는 빨간 색깔로 답 근거, 수정 등등 하고 질문을 적어 오시면 되고 똑같이 워크북도 (15) 쪽부터
18쪽까지. (8) 13번까지.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절반 정도 개념이 지나가면 그때는 지문으로 된 거 있지. 그걸로 숙제를 좀 차등해 가지고 좀 빠른 친구들은 빠른 대로, 좀 어려운 거는 어려운 대로 요거 줄 테니까 지금은 일단 문장 연습을 먼저 합니다. 요 녀석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풀어오시기. 됐죠? 그리고 솔로몬의 네 번째, 우리 그 배운 오늘 배운 데까지, 오늘 그 쌤 그 리뷰 테스트 줬잖아. 아까 처음에 오자마자 그 뒤에다가 오늘 배운 내용 추가해가지고 문제를 또 낼 거거든. 앞에 걸 다 맞출 때까지 당분간 계속 그렇게 할 거니까 그 뒤에 추가해서 오늘 배운 내용 요거 준비 공부를 해서 오시면 됩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는 잠깐 남아가지고 쌤한테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들을게요. 자, 숙제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리뷰 테스트 쌤한테 보여준 사람은 집에 가도 좋고, 연예기 집에 가도 좋고, 지문 있으면 하시고,